이번화에 고문영의 엄마인 도희재 작가가 강태와 상태, 태태 형제 엄마를 살해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박행자 수간호사가 한몫했는데요. 뭐야 누구한테 러브레터라도 받았어? 어디 봐봐. 아니요, 무슨 일로. 그네가 그 오전에 라운딩 돌다가 201호에서 위해 물품 찾았네. 이 오차영 보호사 물품 검사를 참 술렁술렁해, 그치?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교육시켜 놓을게요. 오케이, 그럼 2층 병실만 다시 한번 꼼꼼히 검사해 줄래? 애당초 강태에게 박웅란이 남긴 쪽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보기에도 약간 과하게 호기심을 갖는 박행자는 세부적으로 많은 병실 중 2층 병실만, 그리고 그냥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검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덕분에 강태는 상태가 나비에 대한 힌트를 입으로 뱉자마자 이 모든 점들을 이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상태의 진술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엄마랑 밤늦게 걸어가다 들고양이를 쫓아간 상태. 그때 엄마가 다리 및 터널 안에서 이중나비 브로치를 찬 여자한테 펜에 찔려 사망합니다. 그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까 이 얘기를 못했어. 내 새끼는 내가 알아서 해. 그러니 상태에게 가서 뒷덜미를 손으로 잡으며 놀랐어? 괜찮아. 괜찮아. 착하지? 네가 여기서 본 거 들은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말하면 너도 죽일 거야. 네가 어디로 도망가든지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꼭 죽일 거야. 알았지? 대답해. 아줌마 옷에 나비가 앉았어. 대화가 어딘가 이상합니다. 아까 이 얘기를 못했다? 즉 둘은 초면이 아니라 구면이란 얘기입니다. 내 새끼는 내가 알아서 해. 자녀 교육과 관련해 태태 형제의 엄마가 도희재에게 뭔가 쓴소리를 했을 것이고, 이것에 앙심을 품은 그녀는 살인을 했을 것입니다. 둘이 구면이란 증거는 또 있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태태 엄마를 살해한 그녀가 도대체 왜 상태를 살려둔 걸까요? 상태를 죽이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었을 것 같고, 이왕이면 목격자를 남기지 않는 것이 더 스마트한데 말이죠.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상태가 자폐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죽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과, 언젠가 이 미스터리를 누군가 풀어낼지 보고 싶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도희재 작가는 그냥 살인마가 아닙니다. 천재적인 추리소설 작가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있어서 자신이 만들어놓은 위대한 미스터리를 아무도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겠죠. 살인범들은 언제나 범행 현장으로 되돌아옵니다. 연쇄 살인범들의 경우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위대한 사건이 어떻게 풀릴지 궁금하기 때문인데요. 병원에서 박행자가 상태를 볼 때마다 과한 관심을 표시하는 것은 그녀가 그때 살려놓은 유일한 모든 열쇠를 담고 있는 상태라는 상자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감시하고 싶었기 때문이라면 말이 됩니다. 더 이상 되돌아갈 수 없는, 자신이 직접 살인을 저지르는 길을 건넜고 작가로 돌아가 평범한 삶을 누리지 못할 것을 알았기에 그런 그녀의 마지막 작품인 진짜 살인사건 미스터리가 어떻게 풀릴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바로 그녀 자신이 아니었을까요? 강태에게 힌트를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풀지 못하는 미스터리는 미스터리가 아니니까요. 다음은 TVN 사이코지만 괜찮아 홈페이지에 올라온 13화 정보입니다. 장화 홍련의 아빠. 강태는 자신의 엄마를 죽인 나비의 정체가 도희재라는 사실을 알고 괴롭지만 문영을 지키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형에게 미안하고, 한편 문영은 오원장으로부터 고대한이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아동문학 작가인 고문영이 주인공인 사이코지만 괜찮아 매화 동화책 한 권을 통해 한 해 줄거리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다음 화가 장화 홍련전이라는 것인데요. 장화 홍련전은 실존하는 일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대한민국 계모물입니다. 줄거리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두 딸을 낳고 죽은 엄마를 대신하여 집안 관리가 계모를 맞이합니다. 못생기고 성격이 고약했던 계모는 3명의 아들을 낳는데요. 그런데 계모는 두 딸이 시집가면서 갖고 갈 돈이 아까워 살인을 계획합니다. 아이들에게 들려주기엔 너무나도 잔혹하고 현실적인 이 이야기에서 계모는
장화가 시집을 가기 전에 가죽을 벗긴 쥐를 그녀의 침실에 넣고 그녀가 마치 남자랑 해프게 놀다가 임신을 하고 낙태를 한 것으로 모함합니다. 그런 뒤 자신의 아들을 통해 그녀를 물에 빠뜨려 죽입니다. 홍련은 어머니의 유령을 통해 모든 사실을 알게 되고 자신도 물에 빠져 자살합니다. 새롭게 발령한 지방관리의 꿈에 나타나 억울함을 호소하고 사건의 진위를 밝힌 관리는 계모 아들을 사형에 처하고 출세길에 오릅니다. 이 어두운 동화는 계모의 잔혹함과 무능하고 멍청한 아버지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고대한이 만약 장하홍련의 아빠라면 그는 무능한 남자입니다. 그는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 곧 죽는 건가? 천벌을 이제 다 받은 건가? 도대체 그가 받을 천벌은 무엇일까요? 치매에 걸려 횡설수설하는 와중에도 그는 일관되게 하나의 큰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다마 예고편을 보면 이런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아무도 믿지 마. 젊은 시절 고대한을 피해 침대 밑에 숨는 어린 여자아이가 보입니다. 고문형의 플래시백 때보다 더 작고 어려 보이는 여자아이는 짧은 머리를 묶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그 같은 소녀가 강태로 보이는 보호사의 옷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 장면 기억하시나요? 술 취한 고문형이 강태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아빠는 미쳐나가고 엄마는 죽어나갔으니까. 엄마 머리에서 피가 막 났어. 아빠는 그런 엄마를 지하실에 가뒀는데 근데 거기서 사라졌어. 엄마가. 사라져? 응. 진짜 죽은 건지 사라진 건지 아빠만 알겠지. 만약 엄마가 다시 돌아오면 넌 어떨 것 같아? 너무 무섭고 숨 막히겠지? 그래도 엄마는 엄마니까. 물론 고문형의 기억이 왜곡된 것일 가능성은 있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고단의 이 현대 사회에서 크게 다쳐 피를 흘리는 부인을 지하실에 가둔 사람이 됩니다. 도대체 그녀가 무슨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예전 푸른 수염 동화가 언급되었을 때 받은 느낌은 고대한과 도이제가 처음부터 결혼한 사이였다기보다는 이미 나이가 좀 있고 딸이 딸려있는 고대한에게 비교적 젊은 도이제가 시집을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장화홍련에서 아버지는 계모의 사악함을 못 알아보고 두 딸을 잃어버렸습니다. 만약 도이제가 문혁의 친모가 아니라 사악한 계모였고 이를 알아보지 못해 문혁이 어렸을 때부터 학대를 받았고 또 그녀가 살인까지 하게 되었던 거라면 고대한은 충분히 죄책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모두 박옥란과 박행자 이 두 명 중에 한 명이 도이제이고 도이제는 살인했을 거란 전제를 깔고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이코지만 괜찮아 톡방의 챗을 보면서 제3의 가능성이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요약하면 제3의 인물이 살인마인데 고대한은 그것을 도이제로 착각해서 마치 오셀로에 나오는 남편처럼 부인을 살해하려고 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제3의 인물이 주리의 엄마의 김순덕 여사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박행자, 도이제는 살인범의 누명을 쓰고 남편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뒤 정말 진범을 찾기 위해 형사처럼 잠복해 있는 인물이 됩니다. 사실 매회 떡밥이 되고 회수되고 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반전이 어떻게 될지는 알기 힘듭니다. 아직까지 위 가설을 증명할 증거는 충분하게 없는 것 같네요. 재미있게 이 긴 영상을 모두 보셨다고요? 아직 사이코지만 괜찮아는 많이 남아있습니다. 좋아요 한번 시원하게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매회 명탐정 코난 빙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깊은 뇌피셜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전전 미드 시점 라이언킴이었습니다.